자, 월성. 예, 세신 발견됐죠? 우리 그렇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더니 우리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원자력 안 돌리면 우리 전기세 어떻게 그거 할 거냐. 이거 마음대로 멈춘 거에서 환경 어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도 되는데 잘 멈춘 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별로 뉴스에 안 나옵니다. 되게 웃기게. 이게 뭐냐 했더니 원자력 멈춰갖고 전기에 대한 기타 등등 또 원자력 핵과나 기타 등등 이제 여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붕괴하고 일어났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리세심이 검출되고 주변 투여에서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핵발전이라는 게 지금부터 지금 바다에 있죠. 바다에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바다에 이제 냉각수 관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안 나왔죠. 만약에 바닷가에 냉각수에 세심 들어갔으면 일본에서 엄청나게 비난했겠네요. 예, 어찌됐든 이 월성 원자력 발전은 엄청납니다. 기와트 이렇게 생산하게 되고 저장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 여러분 알아야 될 게요. 우라늄 들어간다고 하죠. 우라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자체의 비용 자체 여기서만 쓰기도 할 뿐더러 실제로 얘네들은 진짜 뭐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거의 무한정 전기를 생산해내는 비용 없이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로 이제 지금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온 폐기물이나 기타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아이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자체 만드는 방식 자체가 현대식이라기보다 이전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재검토가 서게 되면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다가 결국 부실 시공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고 이제 온갖 시민단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 기준이라는 게 세슘, 방사성은 요오드하고 방사능 세슘이 있죠. 모든 식품에는 방사능 요오드, 백이아 들어가야 되고 세슘입니다. 영양제 조직, 성장제 조직 이런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영유아 지금 나와 있죠. 아기들이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한 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신경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52하고 기타 생산하면 100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뭐 100 넘어가면은 100 이전이면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인간이 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상의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고 문제는 이와 같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죠. 이 우유로 만든 유제품의 특징이 근처에 풀 뜯어먹고 자는 젖소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안에 농축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유제품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G20 회의, 유엔 총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G20에 똑같이 하고 있고 ESG ESG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하게 됐을 때 하면 할수록 환경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적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술이 가져올 위기나 공포에 대해서 인간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국 간의 논의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좀 비틀어서 생각하게 되면 가장 오염을 많이 시켰던 선진국이 이렇게 하는 것에서 반성의 의미라기보단 중국을 겨냥이죠. 예,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최고기관, 중심기관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엔 총회의 특징이에요. 이 총회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 유엔에 소속된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신탁통치나 문제상은 심의 또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에서 이제 찾아와서 유엔 총회 결정으로 인해 신탁통치에 대해서 이제 총선에 대한 결과가 이때 있었죠. 안보리도 있고 다양한 연구 발의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관 이사국 선출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요. 유엔 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구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게 여러분이 필기할 내용이 아니라 유엔의 각 이제 담당 부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아까 제시한 거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나와 있죠. 자, 구글 인앱 결제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써보셨을 거고요. 구글 이제 페이먼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한번 이제 써보게 되고 다시 돌려줬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봐라 라는 건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액결제라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 번쯤은 눌러보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제한 없이 쓰다 보니까 가끔씩 막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 이제 소송도 걸리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약을 걸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모든 이제 모바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한 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나한테 엄청난 권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기도 하고요. 비단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인액결제에서 게임을 얘기하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약 중독처럼 쉽게 이제 이것을 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이제 마켓이나 기타 등등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액결제 강제가 문제라는 거죠.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하게 되고 구글에서 각기 이제 자신의 인앱마켓에 들어와서 상점을 차렸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기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세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1억 이하 매출 기업의 수수료는 인하 결정하겠다. 이거 이상 내면 너네라. 도의십자 일부 기한 조건부로 6개월 연기하고 갑질방지법 국회 가방하게 되면서 법사위 통과까지 이루어지면서 구글에서 이렇게 갑질하는 거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꿈의 기업이다 뭐다 하지만은 구글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결국 돈이에요. 예, 그래서 기타는 이렇게 되고 이제 페이스북은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메타버스사로요. 그렇죠? 이 세상을 바뀌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걔네들도 이러한 시장에 뺏겨버렸잖아. 이제 틱톡이나 기타 등의 다른 쪽이 많이 뺏겨버린 것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앱결제가 구글이나 애플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게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아이폰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이뻐서입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를 안 써서 반대로 안드로이드를 써서 애플을 쓰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더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홈버튼 하나가 아니라 뭐 다운로딩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애플을 익숙한 사람은 안드로이드가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 대한 자부심, 갤럭시에 대한 자부심, 아이폰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라고 하죠. 다양한 플랫폼 나와 있습니다. 월마트, 넷플릭스, SK 플래닛 하면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있다면 모바일 쪽으로 이제 강한 것들이 있고 반대로 PC 쪽에 강한 게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카카오가 이렇게 있죠. 모바일 가장 온라인의 첨성대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있고 유튜브나 이런 쪽도 우리 많이 보이는 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인앱결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라는 거. PC나 온라인 쪽에서 상점들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있고요. 다양한 거 많이 있죠.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서 유통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고리로서 하기 때문에 이 순익 자체가 플랫폼 기업에서 나오게 된다. 2040년 보면 50% 이상 이런 플랫폼이 들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나라를 들어간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바로 배민 같은 거죠. 대표적인 플랫폼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판도라 페이퍼스죠. 여기 탈세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뭐 무슨 이상한 섬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회사를 차린 다음에 그쪽에다 투자라는 식으로 이제 가져가게 됨으로써 여기 탈세라고 하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게 되면 100% 투자, 개인 사업자가 이쪽에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외금융기관의 시계자를 가져오게 되면서 거래처 용역 제공하고 결국 이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이쪽에다 다 투자를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세청에서는 이걸 가져야 될 텐데 이걸 금융정보 보고하고 정보자동 교환하고 해야 될 텐데 내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해 버리면은 이 사람이 번 게 아니게 되잖아. 돈은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데 안 하게 되잖아. 머진 아일랜드나 여기 세이셸 군도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보는데 안에 가면 책상도 하나 없고 진짜 황량하게 있는 데다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는다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을 이제 탈세하게 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CU 주축으로 언론사 동시에 폭로한 1150문건의 비밀문서 파나마 페이퍼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수만 SM 회장, SM이죠. SM 뭐 이사라고 해놨겠죠. 본인이 이제 대표인데 여기서 탈세를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산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딴 데 비해서 낮은 데 속해요. 이 판도라 페이퍼스에 속한 거에 대해서 라이스 인베스티게이션 인 저널리즘 히스토리.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가 되면서 진짜 이제 이스라엘, 파키스탄 총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굉장히 선량하게 이렇게 있었던 선을 알고 있던 뒷공문으로 이런 탈세, 여기 탈세를 굉장히 진정하게 진행했다라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만 총괄 프로듀스도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슈가 커요, 이 사람도. 그래서
돈 빼돌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안 내는 사람들 보통 뭐 본인들이 많이 버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한데 안 내려고 별의별 꼼수를 쓰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나마 페이스 폭로 후폭풍이에요. 아이슬란드 총리 사퇴했고요. 불신임 투표 갔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갔고요. 프랑스는 여기서 예비 수사하다가 명단 나오게 됐는데 엄청난 이제 나온 사람들 많이 나왔고 반푸틴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 국세청 푸틴도 이제 엄청나게 돌렸고 조세 포탈 시진핑 주력 관련 아예 보도를 통제해버렸어요. 아예 보도 금지 중국은 말을 꺼내면 안 돼. 입 밖에 올리면 안 돼. 볼드모트 같은 거 마크리 대통령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했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익보안 금지랑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익서비스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우리가 넣은 세금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이나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공익법인 규제안에 대해서 의결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공정거래법이죠. 이 공정거래법에서 공익법인 계열상간 이거 내부 거래 개별 공시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 이제 공사나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죠.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익재단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익서비스 의무라고 해서 서비스 제압하는 게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서비스를 이제 민간에게 이걸 돌려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 편법이죠. 정세일가에서 이렇게 되는데 정말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나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보다시피 엄청나게 증가했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지금 2021년에서 2.3%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여기 보면 2.3%에서 이제 8월 달 2.6%까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래서 3% 이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달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코로나 초반 시기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나?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보다 코로나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열 것 같아요.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고속도로 통행료나 철도 요금이나 기타 등등 어떤 민간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사실 그러한 공익적 서비스의 대부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적자를 보고 있죠. 이 적자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운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게 있고 도시가스 역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예, 저번 달에도 다뤘던 것 중에 하나고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금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민간 선거를 통해서 밑에 있는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다, 모호하다 표현받지만 좀 신중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모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말 안 하죠. 말 안 하니까 모호성이 없는 거지. 야스쿠니 참이나 극단적 행동 이런 거 안 합니다. 조심스럽게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안부 합의 주도했었고 방위상 경임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이제 총리로서 오게 됨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조용하게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진보적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베의 뭐 국도가시다 마리오네트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이전에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총리들이나 그러다 보니 기시총리가 다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환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노다로를 눌렀죠. 이제 고노 외상 출신 이제 고노다로 같은 경우는 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색깔이 좀 옅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고치카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속해 있는 기시다파 라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스가 라인이죠. 다시바, 아스파, 오스아파, 니카이파 이거에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7개 파벌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나라 치면은 뭐 동교동계니 무슨 계니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본 자체가 워낙 이런 게 많이 발달을 있고 오랜 동안 몇 대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파마다 속해 있는 데마다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중도니 보수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대중관계나 뭐 대미관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 다양한 파벌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온건파에 해당하는 기시다 라인도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친한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뭐 일본에서 친한이 있다라고 하긴 힘들고요. 알고 있다. 지한파 정도로 설명하는 게 맞겠죠. 자, 마이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제 재무석의 컬 세팅이니 뭐니 하면서 맞춰온 금융살품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스를 쓰고 있고, 토스 계좌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토스 계좌는 쓰고 있고, 토스 뱅크는 아직까지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만성질환 건강관리까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정보, 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에 걸맞는 정보 자체를 전달해 주는 게 마이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그중에서는 이런 마이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 정보가 너무나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라는 생각들도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융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걸 전달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뭔가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주려고 했어요. 이전까지 차별성을 주려고 많이 했습니다. 금리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특권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운영이 이제 은행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데 그전 은행들 많이 해먹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파격적인 이런 걸 하게 있고 택시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타다도 이제 토스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토스식의 택시가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미지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택시, 일반적인 택시보다는 좀 더 중고가형, 고가 같은데 중가로 이제 공급하는 이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살짝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금리 시장에 인터넷 은행 3사 카카오도 그렇고 K뱅크도 그렇고 지금 들어와서 다양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찾고 이제 가입을 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보다 더 큰 토스뱅크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인원 나오죠. 1,300만 명 정도인데 실제 토스 유저 1,400만 명 훨씬 더 많습니다. 신한솔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계좌에 많겠죠. 근데 신한솔로 이제 스마트폰을 전환한 사람이 저 정도다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저기 우리은이나 아니면 KB 국민은행 스타뱅킹이나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지금 각 이제 일반적인 오프라인 뱅크들 은행들도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뱅킹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지점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제 퇴출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시티은행은 아예 철수를 설명했죠. 민간 이제 금융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꺼낸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사위라고 부르는 거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단, 법원, 군사기관 이런 상황을 심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정당들 간에 첨예하게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먹냐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 제정이나 기타 등 상임위나 심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들이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고 국회의원이 가진 칼자루 중에 가장 큰 법, 그 다음에 재정이죠. 돈과 관련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서로 그냥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안 본회의 상정된 심사보고 질의토론까지 이렇게 해주고 실질적인 과반수 통과되게 되는데 이날 법사위가 누가 먹게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이제 위치가 바뀌고 박광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제 판사 출신 그분이 이제 여기서 맡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항상 여기서 양보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걸 가져가면 이거는 달라. 근데 가장 목도리를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노엘입니다. 노엘. 노엘이라고 해야죠. 장재원 아들 이름이 뭐지? 장영준이라고 하네요. 그게 관심은 없습니다. 어때 이 친구가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보는 돈은 점점들이 인터넷에선 점점 센 척하네 라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되고 래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래퍼들이 어떤 사회 비판 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듣고 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면 동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말 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얘한테 더 큰 잣대를 뭐 갖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장재원을 비난하고 싶었는데요. 봤더니 얘가 그냥 좀 이상한 애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 폭행도 있고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끊임없이 걸리고 말하는 꼬라지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집안에서는 얘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고민 많아서 그들을 동조하면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길렀겠죠. 네, 그걸 길른 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 장재현 의원이 여기 나오죠. 눈물로 나를 지새워놨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이 쑥대밭이 됐다.
그 왜 그랬냐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가장 극악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감옥 넣고 이러면 되고요. 처분하면 되고, 여기를 책임질 거는 그 정신 차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았어야 됐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측정 거부나 무면허 운전까지,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뭐 사고 뭉치고 나와서 이런 친구가 뭐 개가천선해서 뭐 바뀐다라는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릉과 원과 묘의 차이입니다. 릉 같은 경우는 왕과 왕비, 추정된 왕과 왕비가 릉을 붙여줘요. 가장 높죠. 원이라고 하면 왕세자, 왕세자 비례 그 아래고요. 왕의 사친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묘라고 붙는 건 나머지 왕족들이나 패왕에 대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묘가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포 장릉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검달하고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장릉을 깔아뭉개고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문화재를 이렇게 건드리고 어떤 사적인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 중지와 고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임을 얘네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재청에다 이걸 신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못했을 텐데 이미 짓는 거 어떡하냐라고 하게 되는데, 그럴 일대로 하면은 뭐 다 얼어야지. 남대문 석굴암 불국사 다 얼고 다 아파트 지면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규정이 있고 안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이제 이런 논리죠.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지금 뭔 논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건설하고 공사 중지인데 이미 시작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갈 이제 입주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막 이게 뭐 구민들을 우롱하고 뭐 어쩌고 건사가 어쩌고 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선 안 좋은 거예요. 능원묘에 대해서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릉역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심하고 이것을 만드는 데 애를 썼어야 됩니다. 능원묘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총분 같은 거, 우리가 봉분이나 이런 고분 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반인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능원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여기 유산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유산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존하고 후손하게 하게 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렇게 시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런 유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국이에요. 중국의 산하기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여기서 나와 있죠. 발개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 산하정보기구고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신중국 성립 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국가계획위원회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활용되고 있죠. 국가발전계획위원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운 이제 그런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름 바꿔오면서 계획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삭제하게 되고 발전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개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대규모 전력난 대립국고 혼란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셔야 될 게요. 전력난이 전기가 없어서 공급하고 싶은데 전력이 끊긴 게 아니라요. 국가가 전력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 대비해서 이렇게 비축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줘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각 성마다 너네 얼마 이하로 써 라면서 너네 신고해. 그래서 평점 매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몇 시 이후에 통보를 해요. 국가에서. 갑자기 여러분 집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사이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체 방송 딱 때린 겁니다. 갑자기 시장이 나와가지고 자 10시부터 전기를 끌을 테니 모두 자십시오. 빨리 누우십시오. 아침 6시에 틀어드릴게. 그전에는 전기 못 써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대규모 전력난이 어떤 인재 캐타스트로피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석탄이 부족해서 중국이 망가진다? 아니에요. 석탄 자국내에서 하는 자금률이 88%예요. 얘네는 그거 조절 가능하고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석탄 분쟁 때문에 늘어날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동요하지 당연히 석탄 부족하게 되면. 호주 간 갈등 주요 원인, 죄송합니다만 이 주요 원인에 대해서 무역 갈등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질이 굉장히 좋긴 해요. 이 코크스 역전탄이라고 하고 석탄 수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역관 하기 때문에 이거 끊겠다라고 먼저 한 게 누구냐면 호주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가 안 주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먼저 끊고 다른 데서 이제 대체 상품들 수입하게 돼서 하는데, 이거 석탄 끊으면 중국에서 중국발 이제 막 에너지 막 블랙홀이 일어나서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는데, 중국 쌓아둔 거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 시대고시에서 정리한 내용에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인데, 언론에서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중국 분한테. 중국학 교수분한테 물어봐서 지금 자체적으로 중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외신들 이런 데서는 막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가장 자극적인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떤 습성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중국 전력 사연 이게 제한 조치예요. 발동 지역 이게 전력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제한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전력을 끊어라라고 하는 거지. 부정 영향으로 가동 중단됐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기네가 내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예, 이래서 이제 선정 중단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 얼마나 아끼고 석탄 적게 썼냐 서로 승부하는 중입니다. 누가 잘하나 이런 걸 보는 거지. 여기서 지금 중국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전력난이 나서 국가가 멸망하게 생겼다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화력 수적부에 있고 화력이 대부분이고 석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당연히 석탄을 최대한 저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형 호주 앞으로는 오커스 나와 있죠. 이 오커스라 그래서 서로 이제 미국과 영국과 호주 간에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원래 중국과 호주는 매우 친했었죠. 근데 오커스 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호주 핵추진 잠수함 보유고 18년 공동 연구하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다가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열받은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그럼 클릭을 어디로 하냐? 중국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호주에 이렇게 하게 돼서 자신의 연구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경쟁적 상대인 이쪽에다가 미국이 손을 열어줘.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호주 프랑스가 77조 원짜리 핵잠수함 파기를 하게 되고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호주한테는 이득이긴 합니다만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통상 분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안 하고요. 너네랑 거래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삐져 나타날 텐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호주라는 나라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바로 뭐냐면 중국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SLBN입니다. SSBN 같은 경우 탑재선 약장이고 미국 54개, 영국, 그다음 프랑스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중국도 6개 갖고 있는데 이쪽의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국의 지원으로 지금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 보유한 이제 서브마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죠. 예전에 되게 영화입니다. 유보트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중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우리나라 SLBM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 중국과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에 있어서 중국 쪽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한쪽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매우 첨예하게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단 안창원이에요. 지금 모양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수지 발사한 6개에서 물 밖으로 나와서 쭉 현무 EB 미사일이죠. 사거리 500km입니다. 근처까지 가니 잠수함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거고 디젤 납축 정치 쓰고 있는데 바로 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잠수함 소상 고압 증기도 처음에 밀어서 하게 되는 이유가 미사일이 처음 올라갈 때 과도하게 열기를 쏘게 되면 잠수함에 이제 스크래치가 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기술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SLBM도 있어요. 보다시피 북극성 5형, 4형 나와 있는데 북극성 5형 같은 1월 14일 날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경도 커지고 사거리 연장하고 2,000km 이상, 5,000까지 간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냐라는 거에선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이런 미사일 개발은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5에 대해서 지금 됐는데 실제로 수중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자, 세계 3대 원유입니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혹독한 겨울이 온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미국 텍사스 중진류 나와 있고 영국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양 경진, 저양 경진류. 그래서 중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고유양 증진류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증진류로 무게가 있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전기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에 집어넣는 게 이쪽에서 수입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브렌트는 영국 북해 브렌트에서 나오고 가장 많은 양종의 하나죠. 그래서 3대 유정 중에 하나인데 실제 영국과 노르웨이가 반반씩 가지고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전기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비축되는 양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력 예비율이 9.1에서 5.6까지 떨어지게 있고 정전 사태 났었죠. 제가 사는 것도 이제 갑자기 전체 불이 타다닥 꺼지면서 진짜 깜깜해지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규모 정전 때처럼인데 소규모로 지역 국지적으로 정전이 나타나고 있어서 블랙아웃 되잖아요. 이게 주변 상점 꺼지는 것도 있고 물건 나가는 때 인플레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전기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화산 대분출입니다. 바깥에서 나왔는데 사진 지금 역전해서 잘 안 보이면 산 전체하고 물 밑에서 이렇게 화산이 올라오고 하기도 하죠. 하와이에서는 직접 우리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합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레이즈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한 것 중에서 하나죠.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레이즈 마시게 되면 피부나 이렇게 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화산 지역이라고 하지만 화산에 대해서 완전히 분화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박사방인데 사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사방에서 입장료가 70만 원이고 2022년 이렇게 되고 AV 이것보다 비쌉니다. 여기서 돈 내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짓을 한 거죠. 예. 텔레그램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텔레그램을 제가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써봐야지 해봐야 되는데 텔레그램 자체는 도구죠. 도구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런 걸 한 거고 지금도 이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을 거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텔레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이게 아마 기록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저장 이제 아카이브 남거나 이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간 이 숨겨서 보내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바로 이쪽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박사방 세워놓으면서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본사장이 처벌한다라는 게 이제 기조였고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처벌받았죠. 그래서 22년 1, 2심 대부분 혐의 유지로 인정받게 되면서 처벌받게 됐고 이제 나머지 보시면은 조주빈부터 시작해서 이현호, 강원, 문영욱, 안승진, 안경훈 전부 다 이제 얼굴 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 뿐일까요? 더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존재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거를 효시로 해서 굉장히 이걸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인이나 구매력 평가 기준 GDP입니다. 지금 역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4에 역전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지만 올라가게 되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환율세 국민의 구매력인데 아직까지 일본에 올라가진 않는데 물가는 더 비싸.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대졸 처임이요.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사는 것 중에 하나고 돈도 많이 받지만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체감하는 것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당에 비해서 이제 물건값이 너무나 비싼 나라 중에 하나고요. 월급도 아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무슨 알바비가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대졸 처임입니다. 일본보다 14.9% 평균 높고요. 여기 1000 이상 대기업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300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일본 중소기업이 탄탄해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은 이런데요. 월급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처임 높은데 임금 인상은 더딥니다. 처음에 많이 받아요. 우리는 3,300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게 더져서 오랫동안 버티게 되면 일본이 더 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시스템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상호간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뭐 지금 마인크래프트 오리지널 버전이다라고 하는데 인더 여기서 지금 사는 거 이거 어디서 딴 거지? 스팀인가? 예,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마인크래프트 나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든 거네요. 모장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조카가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다른 쪽 이제 친구 아들도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게 무슨 여기서 나온 그 해골 모양이다 뭐 곡괭이 모양 이런 걸 사달라고 하더라고. 산 적도 있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이고 얘가 바로 뭐였냐면 한국의 플레이어 이거네요. 만 19세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게임 자체가 어떤 외설성이라든지 어떤 선정성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게임 셧다운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를 좋아하는 건 할 수 없다는 이런 게 돼버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서이 통과하면서 폐지법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폭력적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셧다운제 보시면 한나라는 청소년보호법 법률안 언급했죠. 여성가족부 하게 되고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진짜 못 볼 일 많이 봤었죠. 마인크래프트 세계율 19분 논란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면서 문체부 정말 우스운 것 중에 하나죠. 이제 뭐만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뭐 급식 반찬까지 통제를 하게 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주요국 경쟁상의 특징이에요. 브렉시트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 간에 이제 경쟁하게 돼서 경쟁법에 대한 특징입니다. 형법 규정에는 경쟁법상 여기는 없고요. 담합에 대한 형벌 규정은 존재합니다. 시장 지배적 남용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할 때 한국 있죠. 공정거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이렇죠. 불공정 거래 행위 한국은 여기까지 막아서 한국은 가장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막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나 코로나19로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이제 이 경제법에 대해서 이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한 게 영국의 입장이죠. 많이 힘들다라고들 얘기하죠. 커트라입니다. 코리아 이 한국에서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된 투자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뭐 신의 직장이라고도 합니다만 커트라로 불리고 있죠. 무역진흥공사법 해가지고 무역진흥공사 이렇게 불리고 있고 실제로 법인이라는 것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트레이드나 무역진흥 담당할 때 커트라가 선두에 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두바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어떤 투자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맞는 것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바이 엑스포죠. 예, 이번에 이제 2020년 이렇게 했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2021년 4월 20일인데 연기가 되면서 했습니다만 이쪽에서의 코트라가 이제 선두하게 되면서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특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한 게 190개 기업이 지금 UAE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쪽에서 전부 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달러와 10년물, 유로와 5년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녹색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고 국채금리 들어와서 1.69, 평원금리 1.75, 여기서는 0%인데 유로 미드스왑에서 7억 유로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겠다. 이게 역대 최저 가상금리 예평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발행금리 자체가 이렇게 낮은 것이 드물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일 만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외평채 입장에서 이렇게 되고 채권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금액이 이렇게 낮아진 경우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책임 투자채권이 ESG, 소위 말하는 그린채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린본드에서 녹색채권에서 이렇게 된 사회적 채권이라는 게 ESG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발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채권의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 선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칭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테이퍼링이죠. 경제계약에서 양적 완화 규모 점진적 축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 들어가겠다라고 했었고요.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이나 통화 시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퍼링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잠그게 되면 당연히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육군병사 계급 체계예요. 예전에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검토한 1병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상병부터 이렇게 10개월, 10개월에서 2단계 하고 정적할 때 병장으로 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개월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퇴사할 때 21개월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감소하긴 했고 1년 9개월 정도죠. 예, 그래서 1병, 상병 2단계로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계급 체계를 여기서 이제 3단계 정도로 하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게 적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동등하게 이렇게 따지고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데 결국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방에 얼마나 좀 더 공고히 될 수 있느냐라는 데 관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국방개혁 2.0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이병대,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줄이고요. 20개월 줄이고요. 22개월로 줄이고 공무 같은 데는 학습해야 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복무원 21개월 갑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방개혁 통해서 감축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들 나와 있죠. 여군은 8.8% 확대하고 이 장군정원은 줄인다라고 나와 있고요. 상비병력 줄이고 동원예비군 줄이고 영창제도 폐지하고 인권보건 신설하고 되도록 이제 군부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대 가는 인원들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건데 눈에 띄는 게 이제 8.8% 여군 간부를 늘리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잘하면 늘려야지. 잘하면 늘려야지. 근데 상대적 역차별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어퍼너티브 액션만 아니기만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페더레이션 인터내셔널 대 볼리볼 바로 FIVB입니다. 바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직권 승인해서 갔었는데 이 친구들을 가갖고 이제 첫 주, 셋째 주 해갖고 MVP도 탔고요. 예, 굉장히 이제 가장 효율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외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대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된 거고 그리스에서는 이들의 이제를 굉장히 두 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스타성이 강조됐었는데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안 되기도 했었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고요. 이재영, 이대영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괴롭히는 사람 해가지고 뭐 이슈된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이 흥국생명 체육관 옆에 살아가지고 이 친구들 말고 이전에 흥국생명이죠. 김연경 선수 있었을 때 응원을 갔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들 때문에 막 굉장히 인기가 끊었다가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밝혀진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논란되는 이슈들 그 다음에 문제 확인들 하도록 하겠습니다.